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효자 손님을 모시고 웹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군관련 콘텐츠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효자 손님은 군대 관련된 웹툰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무협지 그런 거 무협지, 보던 시대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몇 개, 뭐 예를 들어 귀환했는데 입대 전날이다, 취사병이 전설이다. 그거 좀 강철을 네. 먹는 플레이.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웹툰 보시나요? 웹툰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육군사관학 교장 가갖고 네. 학교를 홍보하고 뭘 하는데 우리 그 밑에 교수 한 분이 웹툰 같은 거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어떤 웹툰을 네. 만들었었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웹툰을 보고 입대하는 친구들 실제로 많고 얼마 전에 취사병으로 전역한 친구들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웹툰을 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리고 귀환했는데 입대 전날이다 그 안에서 또 시뮬레이션 하는 또 내용들이 나와요. 이걸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사격 훈련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어디선가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장비 안에 들어가서 이런 조종사 네. 근데 이제 육군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고 네. 그게 2014년인가 제가 그 대전에서 근무할 때 군 관련된 어떤 그런 과학화 장비들 이제 그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데 네. 경사를 이렇게 줘갖고 그 위에서 소총 들고 사격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육군도 필요하지. 사실 저도 이제 DP는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어딘가에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맞아. 봤을 때는 드라마로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그때 저는 전역하고는 안 돼요. 네. 군에서 다시 한번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DP 드라마를 보면서 좀 찔러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후배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배님 무슨 쌍팔년도 얘기를 합니까? 대화의 벽을 느꼈어요. 수저 어디 갔어? 수저 안 챙겼어? 하는데 부대 수저가 다 사라졌어.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강해지기 위해서 취사장에 있는 숟가락을 요리 빼돌려서 이제 몰래 먹는 그 장면이고요. 현실 고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 원래 저기 이제 포크 숟가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숟가락이 나왔네요, 저게. 저 쇠를 먹으면은 능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 병사 저 병사가 다 먹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수저는 바로 플라스틱으로 교체를 해야지. 교체해야죠. 예전에는 어떤 뭐 탄피라던가 그런 걸로 뭐 반지를 만들거나 뭐 이제 그렇지. 뭐 그걸 몰래 한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걸렸다. 그러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 아니었나?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탄피를 먹는 거는 행복안을 아주 저 멀리 보내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주인공이 2개월 정도 만에 병장을 달고 돌아와서 계급장을 바꾸는 그 장면인데요. 원래는 이제 다 그 주인공의 선임들이었지만 주인공의 계급이 올라가면서 존칭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장면. 저 정도로 빨리 진급을 하면 시기 질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살짝 나면 시기 질투도 하는 거지 이게 압도적이면은 사실 그때부터 존경심이 되거든요. 네. 그런가? 이게 압도적이면은 야, 쟤는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군대 생활할 때 같은 내무실에 있던 병사가 선임이든 후임이든 부사관 교육 갔다가 하사 달고 온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예를 들어 뭐 계급 한 계급 정도인데 저희 부대에 있다가 왔는데 하사야. 그러면 좀 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편하게라는 게 하사 대접을 잘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 정도는 안 해주죠.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 군대 문제점이라니까.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서로가 어느 정도. 그렇지. 우리 현장에서 당사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 왜? 병장 계급장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접을
잘 안 해주잖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네, 맞아요. 그 유교 보이들이 많아갖고 나이 뭐 기존 그 장유유서라는 그 개념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군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쏘이 때부터 워낙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제 그 장교들 소대장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사로 있다가 하사 교육 마치고 분대장이 돼서 왔는데 그 자기 자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병장 이하가 잘 그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렇지 않거든. 야, 네가 언제부터 하사였어? 지난번 거 내 밑에 있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소대장, 중대장 할 때 보면은 그 하사도 종류가 또 워낙 또 많아요. 네. 병에 있다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사로 출발한 사람도 있고 또 상병 달고 뭐 교육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누가 또 입대를 먼저 했느냐 하사들 사이에서도 네.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여하튼 능력이 출중해갖고 진급을 빨리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육군 병영생활관에서 네. 생활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계속 또 인정을 받으면은 또 이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주인공이 거의 한 달 만에 이등병에서 병장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은 이 주인공이 장병이 되고 그 전시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게 그 전쟁이 나서 네네네. 사실은 이제 소대장들이 가장 많이 죽거든. 제일 앞에서 아.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부사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준사관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장교로 임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부사관이 부족하면은 또 우리가 병사들을 또 이렇게 올려갖고 갈 수가 있는데 병사가 장교가 되는 경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등병에서 일병, 상병, 병장 가는 거는 지금 또 우리 야전 부대에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잖아. 그래서 우리 그 BTS 석진이가 오사단 그 신교대에 조교하고 있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가 그 상병 빨리 달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도 빨리 또 진급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관으로 가는 걸 선택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야전 부대에서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소위 소대장 길들이기라고 94년도에 모 사단에서 그 소대장 2명이 무장 탈영해갖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 왜 탈영했느냐? 소대원들이 소대장 길들이기라는 걸 했다는 것이지. 네네. 네가 뭐 처음 쏘이도 뭘 알겠어?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갖고 소대장 골탕 먹이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해갖고 참다 안 되니까 이제 소대장들이 탈영했던 건데 잘못하면 이제 그런 걸로 비화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저희 병사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를 괴롭히는 선임이 있거나 간부가 있다고 한다면 전쟁만 나라. 너네부터 나한테 진짜. 근데 그게 실제로 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할 때 소대원들한테 막 칼같이 아침 06시 점호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틀린 요구사항은 없어. 근데 워낙 타이트하고 병사들이 진짜 뭐 눈 감을 시간도 안 주니까 네.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소대가 매복을 들어가갖고 네. 빼트공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빼트공이 나타난 거야. 소대장이 사격하고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난 거야.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소대장만 총 맞아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지휘관, 상급자가 혼내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같이 인간적으로도 친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지. 주인공이 이제 미래를 알고 있어서 혼자서 대대장에게 가갖고 자기 의견을 막 이제 당당히 피력을 하는, 보면 대대장님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얘기들을 좀 스스럼 없이 듣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도 쉽지는 않은 것이고 가능한 방법은 이제 마편이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실시간으로 대대장한테 저렇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 이걸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사고방식으로 보면 저게 아닌 것 같지만은 요즘 환경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보고 입대한 또 용사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예. 어떤 병사가 아유 대장님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절로 올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나중에 진짜 일로 왔을 때 이제 생겼을 때는 진짜 그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대대장이 일단 보고를 받았으면 사람이니까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뭘 혹시 뭐 할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걸 트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뭐
병사하고 소대장 사이에서는 그럴 경우에 이제 소대장의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 때문에 얘를 이제 뭉갤 수도 있고 또 간부 세계에서도 상급 간부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면박을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중한 능력, 좋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상급자를 잘 만나야 그 능력이 꼽힐 수 있는 것이지 잘못하면 오해받고 해서 또 혼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어떤 조직에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유능한 상관이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어느 정도 끌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병사가 너무 무능하다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뛰어나다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지. 네. 군대라는 조직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조직이 싸우는 거거든. 한 마리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보다가 한 마리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훨씬 잘 싸운다는 거지. 아주 유능한 부하 한 명 있는 것보다는 부하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대장이 뛰어난 것이 훨씬 낫다. 왜? 실제로 전투는 전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리더가 훌륭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진다 이 말이지. 소위 즉각 접치를 한다 그러면은 누르고 던지고 쏴라. 그 크레모아 누르고 맞아요. 수류탄 던지고 네. 쏘라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중간에 누군가가 실제로 조치를 했는데 적이 아니었다 그래갖고 그걸 똑바로 왜 확인도 안 하고 했냐 이 한마디 하는 순간에 선조치가 안 되는 거지. 저같이 그냥 사실 그냥 최전방에 있었던 분들은 시가전에 어떤 대비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 예, 사실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방이 전체가 지금 뭐 양구부터 시작해서 다 도시화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 특별한 몇 군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 반격해서 올라간다 그랬을 때 개성이 됐든 사리온이 됐든 거기도 좀 뭐 도시화가 돼 있을 테니까 그 빌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꼭대기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려 그러면은 그 차지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가지 작전, 도시 작전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하 공동구라 그래갖고 우리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 각종 통신선이 지나가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통진당 간첩 사건 할 때 해와 전신국 폭파하고 한다는 그런 게 일정해 보면 이제 지하로 이제 공동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거든. 이제 그런 거 대비해 갖고 우리가 시가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쭉 만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제 잘생긴 거야. 이게 뭐 여성 독자층 때문에 그런 건가? 채널에 여성 구독자 몇 퍼센트야? 5%에서 많으면 6% 정도 갑니다. 존경합니다. 자, 특히 군 관련된 웹툰에 관심을 많이 갖고 보시고 제공하시는 분들도 좋은 내용을 좀 많이 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